오늘 제가 할 부분은요, 기생충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이 공생관계를 찾을 수 없는가 하는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생충 생각하면 메디나충 같은 그 아프리카에서 보면 감염돼가지고 실처럼 나오는 기생충,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류가 3만 년 전 뭐 그런 미라라든가 이런 장기를 보게 되면 그 안에도 기생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발견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라도 보면 회충, 편충, 그 다음에 간디스토마 같은 게 내부에서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기생충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그때부터 이제 기생충을 몰아내야 된다는 분위기로 몰고 갔던 거는 1962년도에 그 신문에 크게 난 소녀가 있었어요. 10살짜리인데 한 20kg 정도 나갔어요. 근데 몸무게 5kg가 회충이었어요. 다 세어보니까 1060마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애가 회충을 걸려갖고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죽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보도되면서 기생충 이제 박멸 작전.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탐구 생활 같은 데 보면 간디스토마 이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생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았어요, 항상. 근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양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위선관념을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걸 뒤에는 이제 알게 됐죠. 그 얘기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생충의 충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로운 일들이 많아요. 뭐 단백질, 항원 그런 공급 같은 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DNA 스타디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쓰이고요. 근데 실은 그래요. 기생충이 만약에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기생충이 인간이 죽게 되면 그 기생충의 후손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입장에서도 보면 공생의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다 죽이게 하면 그 바이러스는 사실은 실패한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기생충에서 간충의 여로라고 하는 뭐 간충 또는 뭐 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면요. 참 이게 재밌어요. 이 바이러스의 여로가. 얘는 맨 처음에 소에 있어요. 소의 간에. 그래서 이제 간질, 간충이라고 하는데 걔가 소의 변 이제 알을 깔 때가 되면 소의 변을 타고 나와요. 그럼 그걸 개미가 먹어요. 그럼 개미 유충이 그 안에서 크면서 개미 뇌로 가요. 뇌를 조종해 가지고 풀 잎사귀 위로 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소한테 먹혀야 되니까. 소한테 못 먹히면 걔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소가 먹을 때까지 걔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나뭇잎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참 잘 봐보세요. 그러면 그 감염된 개미가 그 위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뭐랄까요? 네, 계속 도는 이런 아직도 이런 게 많아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돼지 천충이라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를 이제 생걸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얘는 실제로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얘는 중력을 느껴요.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장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위쪽에 좀 사나 봐요. 위쪽 장기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위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사람이 그걸 먹게 돼서 간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그냥 위로 오는 거예요. 감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위로 오면 뇌로 들어오게 돼요. 뇌에서 그 장기인지 알고 그걸 먹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뇌가 전부 먹히게 돼갖고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기생충을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점.
갈리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얘기해 볼게요.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첫 번째 하나는 그 말라리아라는 게 있죠. 10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한 해. 2억에서 3억 명 정도 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저 휴전선 부근에 말라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진 않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그 모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충 같은 게 이제 코끼리 다리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톡소포자충은 사실은 이제 고양이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쥐에 있어요. 쥐에. 이게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고양이한테 잡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이로운 것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1950년도 정도에 남태평양의 산호세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50%가 기생충에 걸렸어요. 그 50% 정도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까지 알레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섬 사람 중에. 근데 지금은 기생충 감염률이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알레르기 갖고 있는 사람이 20% 정도 돼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절 열두조충이라는 그 또 기생충인데 사실은 여기에 감염되면 몰라요. 증상은. 근데 사실은 얘가 8에서 10m 정도 자라요. 장 속에서. 근데 이게 뭐에 좋냐면요. 일본 교수 중에 후지다 교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직접 이 열두조충을 몸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뭐를 썼냐면 사랑을 나누는 기생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니까 연구가 되고 흘러나가기 시작하니까 마리오 칼라스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는 소프라노 가수인데 100kg가 나갔어요. 근데 이 기생충에 스스로 그냥 감염시키면서 55kg까지 체중을 떨어뜨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파르가눔이라는 뱀 껍질에 있는 그 기생충이 있어요. 뱀 껍질 거의 있어요, 이 기생충. 근데 이 기생충은 뭐가 있냐면요. 특징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주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장 호르몬의 대체제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사람 이름이 외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줄리어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7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근데 뭘로 받았냐면요. 원래 매독이 무섭잖아요. 지금도 고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뇌 매독이 걸린 사람의 그 매독은 약점이 40도 정도 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개발한 거냐,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 거냐면요.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리아는 고열을 동반하거든요. 걸리게 되면. 그래서 고열을 만든 다음에 뇌 매독을 죽이고 나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충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로 써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뇌졸중 약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는 다 아시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사실 그 대장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험 안 해요. 대부분 DNA 그 어떤 그런 염기 서열 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선충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세대도 빠르고 인간하고 DNA가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그래서 뭐 90% 정도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DNA 염기 서열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기생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나쁘다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기생충들은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뭐 무조건 위생적으로 나쁘다 이럴 게 아니라.